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 조은선입니다. 오늘 새내기 세미나에서 제가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젠 이코노미라는 용어는 1970년에 처음 소개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정부가 수소 경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되어서 여러분에게도 매우 친숙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소 경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인류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 이외에도 지오설멀이나 피전 엘러먼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태양이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요 에너지 캐리어는 현재 화석연료, 즉 하이드로카본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역사적으로 인류가 발전해 왔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석탄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오일, 페트롤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해오면서 현재 화석연료, 즉 하이드로카본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는 시대에 저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현재 직면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입니다. 현재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의 모두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간단히 말해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기온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지난 수백 년간 기온이 상승되어 왔다면 최근 수십 년간 그 상승폭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온 상승폭도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지구의 기온이 1도 또는 2도 상승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1.5도, 2도는 굉장히 미미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정말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각종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분도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재해 이외에도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들도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저희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종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공격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즉 예전의 연구 결과보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들이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 중에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상 이외에도
한정된 매장량 또는 고르지 못한 분포 등과 같은 문제들도 같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원들, 즉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일, 내추럴 가스, 석탄, 그리고 우라늄 등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현재 얼마 정도 사용될 수 있는지는 2010년 또는 2009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은 변화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하이드로카본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매장량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에미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한정된 그 매장량,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소스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소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중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라고 함은 기존의 하이드로카본을 기반으로 했던 소위 탄소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사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는 역사적으로 이제 디카보니제이션 되어 왔던 이제 역사적 트렌드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카보니제이션이라고 함은 저희가 사용하는 연료 내에서 카본의 양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고 다음에 요 이제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점점점 현재 역사적으로 트렌드가 저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에 있어서 카본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석탄을 사용할 때, 오일을 사용할 때 또는 내추럴 가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CO2의 양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카본의 양이 줄어듦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수소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면 이산화탄소의 발생에 관련된 문제는 더불어 없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굳이 수소 사회를 구축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드로카본의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1970년대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그 매장량은 점점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이드로카본을 좀 더 먼 미래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문장으로 현재의 수소 경제 구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일 에이지가 단순히 우리가 오일이 바닥났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재료인 청동기가 나왔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저희가 이제 수소가 좀 더 하이드로카본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원료이기 때문에 나은 원료 또 환경 좀 더 지구를 위해서 좋은 원료이기 때문에 수소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거지 오일이 바닥나서 저희가 수소 경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소는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시는 것은 주로 수소 자동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소는 현재의 하이드로카본을 대체하기 위한 연료이기 때문에 하이드로카본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연료부터 산업용 또는 국방용 까지 굉장한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용 범위는 거의 저희 모든 생활 및 산업에 걸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수소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수소를 얻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추럴 가스 리포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즉 내추럴 가스 리포밍 또는 화석 연료로부터 사실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기술에서 좀 가장 경제적으로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환경 친화적으로 수소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렉트롤리시스, 즉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고 이 외에도 바이오매스 또는 다른 종류의 리소스를 다른 종류의 리소스를 기반으로 하여 태양 에너지원으로부터 수소를 얻는 방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재 또는 near future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들이지만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솔라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궁극적으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소를 생산이 되면은 궁극적으로 수소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 생산에 대한 기술이고요. 그럼 수소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수소가 생산이 되고 나면은 이용되기 전까지 적절한 형태로 저장하는 수소 저장 기술도 같이 구현이 되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수소가 저장되고 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필요한 곳으로 배분을 하느냐 에 관련된 수소 디스트리뷰션 또는 딜리버리와 관련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기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수소가 적절한 곳으로 이동이 되었으면은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료 전지 기술이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도 연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그 챌린지들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생산과 관련된 기술인데요. 현재는 수소 생산과 관련된 기술인데 현재는 하이드로카본에 비해서 그 가격 경쟁력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관련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수소를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수소 자동차를 구동함에 있어서 그 관련된 원료 값인 수소가
기존에 저희 가솔린보다 너무 비싸다 하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그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요. 또 수소 저장과 관련된 기술. 실제로 수소를 현재는 가스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데요. 가스 형태로 저장할 경우에 많은 스페이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피 저장 능력이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그 효용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재 기반의 고체 수소 저장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한 후에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기술, 저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유소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시 저희가 주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수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수소를 실제로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이온과 관련된 기술, 즉 퓨어셀과 관련된 기술이 같이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를 구현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챌린지들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의 중요한 그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축함에 있어서 수소 경제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이상적인 기술 구현이 이루어진다면 보시는 것처럼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사이클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물에서부터 수소를 만들고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나면은 그것을 적절한 형태로 저장해 놨다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수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연료 전지내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부가물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다시 전기 분해로 수소를 생산하고 다시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이클이 언젠가는 구현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수소 경제에 대한 그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소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좀 더 이와 관련된 기술 연구에 여러분도 힘을 보태고 싶으시면 저희 생명화학공학과로 오시면 미래에 수소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